다시 보고 성질이랑 법칙까지 다 연결할 거고, 사실 로그의 성질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앞에 있는 지수 법칙과 지수 성질이랑 로그 법칙, 로그 성질을 다 연결할 수 있어야 실제로 니네가 수능에서 문제 하나를 맞출 수 있는 영역이야. 로그 따로 배우고 지수 따로 배우는 영역이 아니니까 여기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로그 정의 그냥 다시 볼 건데, A의 X가 예를 들면 N이라고 했어. 근데 쌤이 그때 유라 뭐라 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중등이나 이제 너네 지금 다니는 초등학교들 있잖아. 너네 초딩들은 뭐만 했냐면 2의 제곱은 4 이런 것만 했단 말이야. 그리고 맨날 2의 X는 4 같은 것만 배워서 왜 로그가 나왔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왜 로그라는 기호를 내가 다시 배워야 되는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너네들이 지수랑 로그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니네가 지수 문제인데 로그로 풀고 있고 로그 문제인데 지수로 풀고 있기 때문에 쌤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잡아주려고 하는 거고, 2의 x제곱은 4라고 하면 그냥 너네는 보지도 않고 x는 2라고 이렇게 썼을 거고, 3의 x는 9라고 한다고 하면 얘도 똑같이 x는 2라고 그냥 썼을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등과정에선 3의 x는 7 같은 게 나왔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 x를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자연수나 혹은 정수의 범위에서만 표현하다가 내가 이제는 그 x를 뭔가로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로그라는 개념을 넣은 거다. 그럼 이 x를 이제 표기하게 되는데, 그럼 얘는 그냥 뭐냐면 a의 x는 n을 만족시키는, 우리가 이 x를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야. 로그 a의 n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다는 게 이게 로그의 첫 정의인 거야. 다시 a의 x의 n을 만족시키는, 난 이 x 값을 찾고 싶어요야. 여기 있는 이 x 값을 찾고 싶어요인데, 이 x를 나타내는 걸 뭐를 이용했다? 이 로그라는 기호를 이용했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럼 결국에는 쌤 그럼 얘도 똑같아요. 2의 x는 4라고 하면 x는 로그 2의 4라고 하면 얘가 2랑 똑같다는 걸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엔 지수랑 로그가 서로 이런 관계가 있겠구나 하고 여기선 넘어가시면 된다. 됐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로그 AN이라고 했을 때 이 A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밑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 그리고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그냥 부르는데, 얘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냥 로그의 AN이, 딱 로그의 AN을 보면 니네가 뭘 떠올리시면 되냐? 아, A의 X를 하면 N이구나, 이것만 떠오르시면 되는 거야. 그럼 그 X 값이 로그의 A의 N이었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용어도 중요한데요. 이 A는 뭐라 부르냐면 우리 지수에서랑 똑같이 밑이라고 불러. 밑이라고 부르고, N은 뭐라 부른다? 진수라고 그냥 부르는 것까지만 암기를 해주시면 된다. 됐죠?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뭐 2의 세제곱은 8이야. 그럼 이가 똑같이 A의 X는 N꼴이니까 어떻게 나타냈어? 로그 A의 N이었으니까 로그 2의 8이 3이었다.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된다. 알겠죠? 됐죠? 뭐 어렵지 않지 여기는. 근데 우리가 로그 A의 N이 정의되려면 무조건 밑과 진수의 조건, 얘는 무조건 수능에서도 3점 재료로 맨날 나와. 그러니까 얘는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잡으시냐면 그냥 너무 쉬워. 로그 A의 N인데 얘는 A는 무조건 절대 때려주고도 뭐가 될 수 없어? 1이 될 수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엔 조건이 똑같아. A는 양수여야 돼. 그리고 진수의 조건 N은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만 암기하시면 된다고. 한마디로 이 밑에 있는 이 A의 자리는 절대 1이 될 수 없고 항상 양수를 유지해야 되고, 이 위에 있는 이 진수조차도 항상 양수여야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문제죠. 됐어? 얘들아 됐어?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보지.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된다. 진수는 양수여야 된다.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막 로그에 이렇게 나와. 그럼 x의 범위에 맞춰서 다음 x 중에 해당되는 뭐 x의 개수는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x-2는 절대 때려주고도 뭐가 될 수 없어? 1이 될 수 없어. 그럼 한마디로 x는 3이 절대 될 수 없고, x는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x 더하기 3, x 더하기 1이 나왔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이 문제를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얘가 x-3과 x 더하기 1이 나오게 했다고 쳐봐. 그럼 얘를 이제 문제를 바꿀게. x제곱 뭐라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한번 바꿔보면, 다시 쌤이 이거 그냥 다시 바꿔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한번 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이지. x 빼기 3 x 빼기 3 x 더하기 1이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얘가 양수여야 되는 조건 하나가 나오잖아. 맞아? 그럼 x는 큰 거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x는 2보다 컸어야 된다며. 맞아? 그럼 이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x 값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이거 마저 구하면 2와 3보다 크고 x가 뭐보다 작아?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일부러 악랄하게 문제를 낸다고 하면 여기서 3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선 예를 들면 범위가 x가 2보다 크다 나와서 아 여기 x는 3이 들어가네. 근데 이 조건을 안 봐서 3을 개수에 카운팅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아마 이 뒤에 니네 유형편이랑 개념편 여기 밑에만 내려가도요 다 그걸 확인하실 수 있다고. 됐죠? 너무 쉽죠? 그냥 이 부분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럼 이거 너무 쉽다. 우리 로그 뭐다? a의 x는 n이면 x는 뭐라고 했다? 로그 a의 n이라고 했다. 그럼 여기가 뭐야? 2잖아. 여기가 뭐야? 맞아요? 얘가 n자리잖아. 맞아? 돼? 안 돼? 그러면 2의 x는 16분의 1이니까 x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4다. 그냥 쉽게 그냥 풀고 넘어가는 문제니까 얘도 그냥 쭉쭉쭉쭉 해보시면 된다. 이따가 여긴 진짜 눈만 뜨면 되는 그쪽이라서 우리가 오늘 실제로 나가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얘들아 우리 로그의 성질이야. 로그의 성질 봐볼게. 암기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조건은 로그 a에 mn 이렇게 나와 있고 mn 이렇게 있으니까 무조건 정의하자. 로그 a에 m이 있고 로그 a에 n이 이렇게 있을 때 a는 반드시 뭐 해야 돼? 1이면 안 되고 a는 항상 양수여야 되고 m과 n도 당연히 양수여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지. 우리 위에서 바로 배웠으니까. 근데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밑이 a고 밑과 상관없이 그래서 a라고 나온 거야. 밑과 상관없이 모든 수의 1은 항상 0이야. 로그 100만의 1이어도 무조건 0이야. 돼? 로그 5의 1이어도 0이야. 그냥 한마디로 진수 자리에 1이 들어가면 무조건 0이다. 그걸 암기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로그 a의 a, 즉 밑과 진수가 같은 숫자라고 하면 반드시 뭐다? 1이다. 이것까지도 알아두셔야 된다. 이거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 로그 a의 a는 1이다. 그럼 이제 2번, 3번, 4번 얘가 조금 중요한데 2번, 3번, 4번은 어떤 개념이냐면 봐봐. 로그 2에 3 곱하기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로그 2에 6이라고 쓸 수 있는데 내가 이 6이 크니까 내가 이걸 쪼개고 싶은 거야. 근데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얘 로그는 곱하기를 항상 더하기로 바꾸는 성질이 있어. 그럼 봐봐. 얘는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왜? 6을 3 곱하기 2로 쪼개져 있잖아. 그럼 이 곱하기를 더하기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그 a의 mn은 로그의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다. 이걸 그냥 암기해 두시면 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그 2에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16을 이렇게 쪼개볼게. 그럼 밑은 항상 3이어야 돼. 밑은 유지를 해야 돼. 3으로. 근데 얘를 2, 8이라고 써도 되고 로그 3에 4 더하기 로그 3에 4라고 써도 돼. 이해돼? 얘 26의 약수들로 밑을 3으로 통일만 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 이렇게 쪼개서 곱하기를 더하기로 표현하실 수 있다. 이해됐죠? 그럼 반대로 문제에서 나와 로그 3에 2 더하기 로그 3에 8이라고 하면 얘는 로그 3에 밑이 같네? 더하기로 쪼개져 있네? 그럼 얘를 3에 16이라고 쓰셔도 되는 문제다. 됐죠? 이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분수꼴인데 이 분수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게 로그 a의 n분의 m이라고 하면 얘는 또 차로 나타낼 수 있어. 뭐 로그 a의 뭐 분자에서 로그 a의 분모를 뺀 거다.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된다. 됐습니까? 됐죠? 얘도 암기의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그 A에 m의 K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로그 2에 3의 4야. 그럼 여기에 여기 여태까지는 맨날 진수가 그냥 정수 하나만 들어있었잖아. 근데 이제 진수에 정수가 아니라 뭐에 거듭제곱꼴이 있다고 하면 이 4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그의 맨 앞으로 뺄 수가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쓰시기 시작했냐? 로그 2에 3의 4제곱이면 얼마지? 81인가잖아. 로그 2의 81을 로그 2의 3의 4제곱이야? 그럼 나 앞으로 뺄래? 그럼 4 로그 2의 3이라고까지 쓰실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를 암기해 두셔야 된다고. 됐어요? 그리고 이 로그의 밑의 변환, 밑변환 공식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얘도 자꾸 많이 나와.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지수가 많이 안 나오고 다 로그로 나와. 로그가 신경 쓸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다 로그로 많이 내요. 우리 마저 보자. 로그의 A, B 있잖아. 그냥 이거는 너무 쉬워. 쌤이랑 이거 그냥 바로 실제로 보면 돼. 봐봐. 로그 3의 4야. 근데 여기 지금 밑이 3이지. 근데 밑에 변환 공식이 뭐냐면 밑을 그냥 내가 원하는 숫자로 바꾸고 싶다 이거야. 그럼 봐봐. 얘를 내가 그냥 로그 5의 3분의 로그 5의 4라고 그냥 바꿔도 얘는 같아. 얘를 로그 10의 3에 로그 10의 4라고 바꿔도 같아. 얘를 로그 7의 3, 로그 7의 4라고 해도 밑만 통일한다고 하면 얘를 그대로 밑을 어디에다? 진수로 분모해. 여기 있는 진수를 분자의 진수로 그냥 올려버리면 그냥 다 똑같다라는 건 암기하셔야 되는 사항. 이걸 증명하는 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어. 로그 A의 B는 뭐냐면 로그 B의 A랑 분의 1의 역수 관계다. 그냥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 왜 그러냐면 그래. 봐봐. 로그 A의 B를 내가 밑이 10인 로그를 뒤에서 배우는데 쌤 그냥 가르쳐 줄게. 밑이 10인 로그를 얘를 우리 아까 같다고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로그 10의 B라고 써도 돼? 안 돼? 맞지? 밑을 10으로만 통일하면 같잖아. 지금 됐죠? 근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내가 얘를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르고 얘를 그냥 상용 로그도 이 뒤에 있으니까요. 여기 바로 좀만 가다 보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 여기 상용 로그를 배우는데 이 상용 로그 미리 알려주는 거야.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그냥 상용 로그라고 하고 밑이 10인 경우에만 우리가 이 밑을 떼고 로그 n이라고 그냥 우리가 표현을 해. 이해됐어? 그래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상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용이 뭐냐면 실생활에서 로그가 밑이 10인 로그만 썼다. 그래서 실생활용이다. 그래서 상용 로그라고 실제로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뒷부분도 사실 여기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쌤은 그냥 한 번에 그냥 가르쳐 줬어요. 그럼 얘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로그 10의 A, 로그 10의 B라고 했잖아 쌤이. 그럼 얘를 우리가 밑을 그냥 떼고 로그 A분의 로그 B라고 쓸 수 있다고 했죠. 맞아? 그럼 얘가 로그 A분의 로그 B잖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를 1의 로그 A분의 로그 B니까 로그 A라고 써도 얘랑 지금 같은 거 인정해? 맞아? 뭐 분의 1이고 얘를 역수로 취했잖아. 맞아? 그럼 얘는 다시 로그로 써보면 밑이 10인 거니까 로그 B의 A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맞아? 밑이 10이니까 10을 다 떼버리고 10을 붙일 수 있다는 건 10을 뗄 수도 있는 거니까 얘를 로그 B의 A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네. 그냥 이렇게 되는 문제. 됐죠? 문제에서 맨날 이런 거 물어봐. 악랄하게. 이거 언제 하고 있냐고. 그럼 이런 문제에서 상용록을 다 쓰는 거야. 봐봐. 밑이 5로 통일해. 로그 5의 2, 로그 5의 3 곱하기 로그 5의 3, 로그 5의 4 약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맨날 푸는데 로그 5로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얘는 어떻게 가? 실전풀이 밑이 10인 로그로 통일해도 똑같으니까 로그 2 곱하기 로그 3분의 로그 4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약분하면서 로그 2분의 로그 4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내려가시면 되는 문제라고. 됐죠? 너무나 쉽죠? 얘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 우리가 결국엔 로그 2의 4잖아. 로그 2의 4인데 4를 뭐라고? 2의 제곱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위에 첨자 무조건 앞으로 내릴 수 있다 했지. 맞아? 기억나?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그럼 로그 2의 4는 로그 2의 제곱이고 2를 앞으로 내릴 수 있으면 얘는 2 로그 2의 2가 됐는데 우리가 얘랑 숫자가 같으면 뭐라고 하라 했지? 1이라고 하라 했지. 왜? 로그 a의 a는 1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결국엔 2가 됐다. 그냥 이렇게 쉽게 푸는 문제라고. 다시 얘 하나 또 들어줄게. 여긴 천천히 하는 게 좋아. 로그 3에 맞아? 로그 3분의 로그 9가 있어. 예를 들면 로그 3의 9를 구하래. 이렇게. 근데 봐봐. 얘가 9가 뭐라고? 3의 제곱이라고. 그럼 2는 뭐 할 수 있다고? 앞으로 내릴 수 있다며. 그리고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라고 보라며. 그럼 결국엔 로그 3의 9도 뭐다? 2랑 같았다는 걸 아실 수 있는 거라고. 됐죠? 마지막 하나 성질만 더. 로그 a의 m의 b의 n 이렇게 있으면 아 나 여기에도 그게 있는 거야. 여기에도 지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지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우리 b의 n은 그대로 내려. n으로. 근데 여기 있는 이 a의 m 위에 있는 a 위첨자는 m을 무조건 분의 1로 곱해주는 거야. 다시 로그 a의 m에 b의 n이라고 하면 이 n은 그대로 내리니까 n 로그 a의 m의 b였는데 이 m도 앞으로 뺄 때는 무조건 어떻게 빼? m분의 1을 곱하는 형태로 빼주다 보니까 얘는 로그 a의 b 이렇게 되고 얘까지 정리해서 쓰시면 m분의 n의 로그 a의 b가 된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다. 너무 많은 양을 주입했지만 이게 성질만 한 번에 딱 외우고 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한번 외우는 데만 처음만 외워두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다. 우리 여기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까지 쌤이 일단 볼 거야. 봐봐. 여기까지만 마저 보시면 돼. 봐봐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진짜 개웃겨. 또 로그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봐봐. a 로그 a의 b야. 당연히 얘는 로그니까 a랑 b는 다 양수여야 되는데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개 짜증나. 근데 봐봐. 얘가 왜 b인지를 보여주면 a랑 b가 지금 자리를 바꿀 수 있다 했잖아. b를 밑으로 쓰고 로그 a에 b 자리에다 뭐가 올라가? a가 올라가잖아. 근데 우리가 로그 a의 a는 뭐라 했지? 1이라며. 그러니까 b라고 똑같은 걸 보실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유라 이해돼? 진우 이해돼? 암기사항 여기까지 암기가 대수부터는 암기가 엄청 많아져. 기본 성질 다 외워야 돼. 증명하는 거 수능에 안 나와. 대신에 또 안 나와. 됐어? 됐어? 근데 이것도 통하는 거야. 봐봐. A의 로그 C의 B 있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B를 A랑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얘는 B 로그 C의 A랑 같다고. 됐어? 얘랑 얘를 자리 바꿀 수 있다고요. 됐지? 이걸 사실 많이 쓰냐? 엄청 많이 쓰진 않아. 그냥 성질이니까 쌤이 가르쳐주는 것일 뿐. 여기서도 마저 봐봐. 이 자리랑 이 자리를 바꾸는 것만 지금 배웠잖아. 그럼 5를 밑으로 내리고 로그 3에 3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로그 3에 3이니까 AA 같으니까 뭐라고? 5에 1이라고 그냥 쓰실 수 있는 문제. 됐죠? 이해가 안 가? 갔지? 서현이 됐지? 진수? 유리도? 그럼 그냥 얘들아 너네 여기 이제